오늘은 그 네이버 지식을 보니까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장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장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실제 사용하는 도장으로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찍어서 스캔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우선 법인을 운영하는 도장을 이렇게 스캔을 받은 거를 포토샵으로다가 잘라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완성된 이미지예요. 어떻게 냐면 이렇게 보면은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문서에다 바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 문서로 작성했을 때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면 먼저 스캔 받은 이미지를 보통 스캔을 받으면 그 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색상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에 들어가면 그 어드저스트에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잠시만요. 이게 옆 화면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이걸 조정하면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고요. 컨트라스트는 마찬가지로 색상의 어떤 선명도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밝게 해서 배경이 하얗게 만들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명도를 좀 더 선명하게, 차이는 이 정도, 조금 나죠. 이렇게 해서 OK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 편하게 이 배경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배경이 잘 깔끔하게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매직 봉투를 이용해서 하얀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선택되죠. 근데 이 바깥 부분만 선택됐어요. 이 안에 부분도 하얀색이 있는데 여기도 선택돼야지 우리가 투명한 우리가 도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거 먼저 하기 전에 확대 좀 해보면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우리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게 선택이 좀 덜 됐다 그러면 매직 봉틀에서 이 톨러런스 값을 올리시면 돼요. 이거를 많이 올리면 더 많은 부분이 선택되고요. 적게 내리면은 우리가 선택 부분이 영역이 좀 적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계 부분에 좀 흐리멍텅한 부분들이 더 많이 포함되게 하겠느냐 아니면 적게 포함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적당한 것 같으니까 그냥 사용할게요. 이거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20으로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가 우리가 선택에 관련된 메뉴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뭐였더라, 시뮬레였나요? 이거 선택하면은 이 내가 선택한 부분과 같은 영역을 이 이미지 안에서 다 선택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바깥 부분만 선택했는데 안쪽도 하얀 부분들은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델리트를 누르면 뭐가 안 되지 왜? 다시 한번요. 지금 뭐가 이상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셀렉트해서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델리트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조금 설정이 이상했었는지 잘 안 됐는데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선택 취소해 볼게요. 선택 취소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고요. 아니면 단축키로는 컨트롤 D예요. 그래서 컨트롤 D 하시면 선택이 취소돼요.
근데 너무 많이 파먹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보니까. 자, 히스토리에서 분석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범위가 이 정도였는데 이게 어디까지 많이 파먹었죠, 그렇죠? 색상을 도장의 색상을 많이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파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톨러런스 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위를 더 많이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톨러런스 값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첨삭도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톨러런스 값을 한 10으로 줄여볼게요. 이번에는 10 선택합니다. 선택됐죠? 셀렉트해서 세밀 하고 선택됐어요. 그 상태에서 딜리트 컨트롤 D. 그래도 많이 파먹은 것 같은데요. 그쵸? 많이 파먹었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저게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처음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도장을 갖다가 바로 찍어서 스캔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옛날에 만들어서 사용하던 것을 이거를 설명하려고 다시 불러다가 그 배경에다 흰색을 집어넣어서 종이 그 만들어 놓은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옛날에 그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태로 다 만들어져 있던 건데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예요. 요렇게 도장이 만들어졌던 건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범위가 더 많이 선택돼서 많이 좀 잘려나가거든요. 근데 처음 도장 잘 찍어서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배경이 없으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 문서에 오시면 자 도장 만들었죠. 요거를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자 이 도장을 끌고 와서 여기다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때요? 참 쉽죠? 안 쉬운가요? 근데 보니까 크기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확대를 좀 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D가 우리가 그 크기 조절이에요. 크기 조절할 때는 항상 무슨 키? Shift 키 눌러서 해야지 정 사이즈로 조절이 되죠. 그리고선 우리가 회사 이름에다가 딱 갖다 놓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가 보내시면은 견적서나 납품서 같은 거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시면은 되겠죠. 어떠신가요? 쉽죠? 그래서 요걸 그리고 참 저장을 이거를 갖다 저장을 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매번 불러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저장할 때는 그 이미지 포맷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PSD 같은 경우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우리가 레이어가나 또는 채널, 뭐 패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저장되는 이런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파일로 저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완성된 이미지는 PNG라는 걸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배경이 투명한,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디가 있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요거 지우면 요런 형식으로 배경이 투명해서 어떤 문서에도 갖다 붙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PNG예요. 단점이 있어요. PNG도 뭐가 있냐면 용량이 크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뭐 도장 같은 거 이런 작은 이미지 같은 거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JPG라는 것보다는 용량이 훨씬 커요. 그럼 JPG로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데 JPG로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배경이 흰색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은 흰색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문서로 불러왔을 때 어떻게 해요? 투명해지지가 않아서 저거 되죠. 뒤에 부분을 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PNG로 저장하셔야 돼요. PNG로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파일에 들어가셔 Save for Web 그래서 또 옆으로 가버렸네요. 자, 나왔죠? 이업이라는 것은 2개의 이미지를 비교하겠다. 포업은 4개의 이미지를 비교하겠다. 이거고요.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이건 옵티마이즈 이미지. 뭐야? 그러니까 압축해서 저장되는 이미지의 말은 저장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PNG 24로 저장될 것이고요. 용량은 얼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미지의 크기 %. 그 다음에 여기서는 GIF로 저장할 것이냐,
JPG냐 PNG냐 뭐 있죠. 그래서 PNG 24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투명을 사용하겠냐? 투명 안 사용하면 이거 PNG도 여기 투명을 사용하지 않겠다. 트랜스퍼런시라는 걸 사용하지 않겠다라 그러면 어떻게 체크 안 하면 여기도 흰색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장하고 싶은 이름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저장됐어요. 그러면 어디요? 여기 저장돼 있죠. 아이고, 옆 화면에 있어서 제가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 안 되는가? 옆 화면에 저장돼 있는 거 여기 그쵸? 저장됐죠. 이렇게 되신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저장된 도장을 엑셀이나 뭐 한글이나 이런 문서에서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을 먼저 실행시켜 볼게요. 엑셀이 어딨냐? 엑셀 나와라. 옆 화면에서 실행시키고 있어가지고 지금 녹화 화면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냥 이해하세요. 옆으로 가져올 거니까. 자, 짜잔 등장했습니다. 열기.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무슨 모임 현황 같은 문서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뭐 견적서, 납품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난번에 큐비클 공사 견적서 집어넣을 때 사용했던 문서인데요. 안 불러가지네요. 경로가 틀려졌나 보네요. 열기, 저작하기. 그리고 제가 큐비클 마케팅을 해서 큐비클에 대한 견적서를 좀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요거는 제가 같이 협력점으로 있는 건영 큐비클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 9층 큐비클 공사할 때 넣었던 견적인데요. 자, 이렇게 엑셀에서 불러왔으면 여기 회사 이름이나 여기다가 도장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 왜? 우리가 저장한 것이 PNG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바탕화면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요거 있네요. 그렇죠? 선택하고 삽입. 짜잔. 이쪽에 나오죠? 너무 크죠? 그러면 아까 무슨 키? Shift 키 눌러서 크기 정확하게 대략 하면 되지만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도장 크기 정도의 크기는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자, 어때요? 됐죠? 그러면 인쇄하실 때 어떻게 해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페이지에서 어디 인쇄 양력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설정됐어요. 파일에 들어가서 인쇄.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건데 지금 종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건 다시 설정해서 조절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